자, 오늘부터 뭐 3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뭐 내일은 4월의 첫 거래일이지만 소규모 코너 개편을 해서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이슈킥, 시장킥 이렇게 했었잖아요. 시장을 이렇게 뭐 여러 개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제대로 하나도 짚을 수가 없어서 이게 집중적으로 시장 후벼 파기? 후벼 파기는 뭐 표준어입니다. 하나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뭐 이런 뜻이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후벼 파버리고 싶네요, 진짜. 속 시원하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어적인 기전, 방어의 어떤 방패 이런 것도 조금 없어 보이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난주 후반부터 3거래일 정도 지금 오늘까지 1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뭐 물론 요율 자체는 뭐 얼마 되겠고 근데 한때 뭐 200포인트 하루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참담하게 지난해에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뭐 해외 파고나 국내 상황이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견딜만은 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치부는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결국에는 뭐 이게 여기서 조정이 더 나올지 여기서 뭐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 다음 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네. 왜냐면 미국에서 이제 수요일에 4월 2일에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네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다음 주까지 보냐면은. 네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모든 나라가 알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노이즈가 최소한 저는 한 주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든 걸 다 한 번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지금 다 협상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최소한 그 여파가 주말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네. 수요일에 모든 이벤트가 끝난다. 그러니까 FOMC 회의처럼 모든 게 끝난다라고 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좀 더 참는다라면 결국에는 이 또한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 자막에는 나갔습니다만 결국엔 지수 연관성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계속 이제 삼성전자 얘기잖아요. 삼성전자 1분기에는 저점을 다지고 반등을 좀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유창희 본부장의 맥하고 같은 것인지 삼성전자를 조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SK하이닉스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에게 이 HBM 반도체 분야에서 패권을 내줬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빠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빠졌다는 평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 재개되면 사실 롱숏 펀드 자금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소외되고 있었던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띠거나 신고가 랠리를 계속 썼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SK하이닉스에게 HBM 관련해서는 좀 우선권을 내준 상황이지만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인데 그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못 올라갔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만 이제 좀 개선을 시켜주고 네. 다시 또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또 저가 매수세는 유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시장을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은 기계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감 그리고 신뢰도 하락을 계속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1, 2주 정도는 그렇게 지속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세를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타겟팅이 이제로 우량주들 그리고 시장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들로도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현금 확보가 꾸준히 유지된 상황에서 시간차를 한 1, 2주 정도 뒤에 바닥을 다지고 이 노이즈들이 좀 해소되는 시점부터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KB증권에서 8만 원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고점 대비 하락 뭐 10만 원을 그때 이제 막 그 트라이하고 10만 전자 뭐 얘기하다가 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8만 원대에서 쭉 내려가서 지금 뭐 5만 원대를 장기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어떨까요? 1분기 실적을 좀 추정해 본다면은 좀 1분기 때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죠. 1년 만에 적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주가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모든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면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네. 그거하고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징크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신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매도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 최근에 한 2주 정도 본다라면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거의 2조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네. 저는 이런 수급이 뭐 어떻게 될지 언제든지 손바뀜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2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게 계속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1선이 지금 57,000원 정도인데 57,000원 정도 이하로 내려온다라면 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혹은 진짜 예전에 6만 전자 이하로 가면은 사야 된다 막 하면서 막 좀 많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너무 여기 현재 시점에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신다라면 충분히 그 6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다릴 수만 있다면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이외에 뭐 핸드폰 지금 좀 자꾸 까먹어서 그런데 가전하고 이제 스마트폰 뭐 이런 쪽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주가에 물론 영향이야 줄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이 기대감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끌어올렸던 분야는 결국 이제 반도체 분야인 것이고,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가전이나 스마트폰 분야가 앞으로 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무언의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렇다 할 만한 혁신이 많이 좀 멀어져 있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해오고 있던 상품 판매가 좀 유지되는 단계로만 가고 있고 추가적인 이 퀀텀 점프를 노리기가 좀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폴더블 폰이라는 이 기술력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판매량 증대로 이끌어낼 수 있냐를 이제 따져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은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반도체 분야였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에 좀 밀렸던 점이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가장 타겟이 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전이나 휴대폰은 지금 당장에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로 작용하기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이따 앞선 코너도 그렇고 뒤에 코너도 그렇고 중간에 섞여 있는 것도 또 다르겠지만 공매도입니다. 오늘부터 네. 이제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개되죠. 1년여 만인가요? 근데 이제 공매도의 기준을 이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대차 잔고와 공매도의 연관성, 그래서 대차 잔고가 많은 주식을 빌려온
잔고를 얘기하는 그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가장 많긴 해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그 보고 영향은 좀 없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오늘 공교롭게도 공매도 하는 날 시장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오비일학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공교롭게도 어쨌든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에서 지난주에 다시 좀 크게 조정세가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지난 2월 달은 잘 버텨줬지만 이번 달에는 좀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조정이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 영향은 최소한 뭐 한 2달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차장고가 그러니까 예전에 무차입 이 공매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한 1년 6개월, 뭐 7개월 정도 공매도를 중지했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대차장고 차입이죠. 차입을 해서 공매도를 해야 되니까 네. 대차장고가 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우려감이 좀 있는데, 뭐 그건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라는 게 어느 날 요이 땅 해가지고 매도가 나와서 주식이 떨어지면 바로 다음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케이스는 상당히 적거든요. 네. 좀 길게 봤을 때 한 분기 혹은 뭐 반기 정도 흐름을 전망을 해서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했을 때 누적적으로 공매도를 늘리는 거고 또 어떤 기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거나 개별 악재가 나왔을 때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좀 공매도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공매도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긴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하자. 오히려 2021년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은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공매도가 제기가 됐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은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최근 한 1년, 2년 사이에 보면은 거의 저점 언저리에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공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밑에서 저가 매수라고 하는 형태가 좀 많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또 전해지고 있는데 자, 공매도와 연관지으면 또 2차 전지 배터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중에 또 한 분야일 수도 있겠어요. 삼성 SDI. 삼성 SDI가 46파이 배터리 양산 시작. 이게 4680에서 이제 46이 파이면은 아마 지름 4.6cm.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4680이면은 길이가 이제 8cm, 4680이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길이는 발표도 안 한 것 같은데 46파이 배터리 양산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46파이 배터리 양산이 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LG엔소를 저는 많이 비교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LG엔소를 좀 앞지를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대차가 그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서 투자를 31조 가량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진출해가지고 배터리 생산하는 게 또 LG엔솔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 이후에 미국에서 이제 공급하는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이 미국 생산 이후에 뭐 여타 다른 이제 기업들로의 이제 납품까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된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이제 한 중순 내지 올해 한 연말 정도 이때부터는 사실상 이제 캐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경기 불안정성이 계속 미국까지도 이제 퍼져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국면을 보여줬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또 전기차로의 확산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이 주식 하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세를 진행하기보다는 중순 내지 연말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되는 시점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캐즘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올해 안에 이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타점을 좀 잘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을 하라는. 네.
알테오제 이따가 그랬는데 지금 앞에 이제 시그널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시장도 뭐 이렇다 보니까 네. 일단 뭐 말 꺼냈으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뭔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요. 뭐 다 처음엔 초반엔 다 공포심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알테오제는 또 힘을 냅니다. 그리고 또 네. 바이오, 뭐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도 플러스 쪽으로 오고 있는데 네. 바이오가 사실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2주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시장 조정 대비해서 좀 크게 밀린 게 바이오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오늘 이제 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직 키트로다 관련돼서는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나온다 하다가 주말을 넘겼고 뭐 또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제형지사제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기간을 얼마나 한 번 맞았을 때 유지 지속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좀 네. 중요하고 또 이거를 맞을 때 얼마나 조금 이제 간편하게 맞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알테오젠의 어떤 기술력은 이미 확인된 것이고 이걸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서 응용을 좀 해서 성공을 한다라면 충분히 기업은 계속해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이제 박스권 흐름, 이제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최근 한 7, 8개월 동안 본다라면 한 35만 원 이하로 오면 좀 반등을 좀 주고 또 40만 원 이상 가면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이슈로 40만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뭐 키트루다 이슈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40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 반등 가능성은 이번 주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주가는 그 어떤 박스라는 개념 30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40만 원, 45만 원, 네. 40만 원이 기준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뭐 움직이길래 잠깐 또 글로 새길로 샜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이 코너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데 일단 후벼파기에서 삼성전자 결론도 안 내놓고 SDI 갔다가 지금 알테오젠 갔다가 좀 정신이 없네요. 삼성전자 결론을 먼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해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같이 이제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대표 이제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같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재개라든지 미국발 이제 리스크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섞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패시브 자금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과연 할 것인지 혹은 최소한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힌트로서 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길게 봐요. 한 5월까지는 증시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분할 매수하면서 차근차근 뭐 월 단위로 이제 분할 매집을 조금씩 해나가는 단계는 좋겠지만 지금 강력한 베팅을 하거나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지금 좀 소극적인 대응으로서 분할 매집을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급의 색깔인데 오늘 뭐 국내파와 해외파의 뭐 수급도 상충되는 거. 해외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아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은 방어 매수를 하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 꼭 하나만 지칭할 수는 없고 삼성전자 아까는 뭐 창구장 보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중에서도 색깔이 많죠. 말씀하신 패시브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움직임이 굉장히 더딘 그런 뭐 리얼머니라고 저희 이야기지만 해외 연기금들, 뭐 해외 중앙은행들, 해외 굵직한 IB들, 헤지펀드는 제외하고 헤지펀드는 뭐 다이나믹하니까 이런 데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이건 피곤하다. 그들도 뭔가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상당히 어둡게 보는구나. 근데 그 색깔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서 자, 수급으로 보거나 뭐로 보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결론은 조금 필요하겠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한 최근 2주, 3주 사이에 보여지고 있는 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한 8월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올 2월, 1월 말까지 보면 거의 20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한 종목만 매도가
집중됐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 뭐 이제 곧 줄어들 거다. 또 7만 전자 무너지면 6만 전자 무너지면 절대값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PBR이 뭐 0.8배 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방어를 했지만 결국에는 5만 원이 살짝 이탈하는 데까지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수급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수급이 돌아섰다는 부분들. 그 수급이 돌아선 이유가 이게 뭐 얼마나 갈 수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반도체 사이클이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계속 상승 사이클을 이어간다라면 어쨌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개선세, 특히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때 맞춰서 뭐 우리나라 증권사 말고 모건 스탠리라든지 해외 IB 리포트라든지 또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조금 만약에 지난번에 5만 원 중반에서 매수를 못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5만 원 중반 정도 혹은 그 이하로 온다라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 떠나서 가격 논리로. 네. 그래요. 네. 자, 삼성전자는 얼추 그렇게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석유 쪽 이슈가 등장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러시아를 상대로 종전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러시아산 석유 뭐 25% 관세, 뭐 얼마나 그게 또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석유 유가가 조금 들썩이지도 않는데 국내에는 왜 국내 석유 관련주가 움직이나요? 네. 일단 지금 이 유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사실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가 중요하게 안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세트로 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쥐고 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튈 걸 우려해야 하는데 그걸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랑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보기에는 빨리 이 종전을 이끌어내고 싶어 해요. 지금 미국이 불경기가 이제 인정이 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3월 달에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부터는 앞서서도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5월, 6월은 금리 인하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걸로 예상되다 보니 빨리 네. 경기 부양책을 쓰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종전을 좀 이끌어내야 됩니다. 사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은행 차원에서 하는 역할이 다른데 중앙은행은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유동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있겠고 통화 정책을 쓰고 그렇죠.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고 정부는 재정 정책을 쓸 것이고 그렇죠. 정부는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써야 하는데 결국 뭐 재정 적자를 이제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죠. 네. 세금을 들걷고 인프라 정책을 해서 돈을 이제 풀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인프라 정책을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푸틴과 그 다음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빨리 이 종전을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좀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니 트럼프가 압박을 좀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에너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종전을 좀 더 빠르게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네. 움직임이 이제 포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뒤에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이야 좀 시장에서 잠시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좀 더 빠르게 이제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후에 팔려다 보니까 참 파기가 어렵죠. 다음에 한 번 더 파고를 하고 어떻게 석유로 가버렸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맥락은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무겁다 보니까 조금 스무스하게 덜 알아봤고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였고요.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